이번 강의는 3강입니다. 회로도 그리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과정 중에서 내용을 보시면 일단 부품을 검색하고 그 다음에 부품을 배치하고 배선하는 작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전 강의에 이어서 어, 네,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패널들이 있는데 라이브러리라는 패널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 라이브러리라는 패널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 네, 이렇게 라이브러리라는 패널이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측 하단에 패널스라는 버튼이 보입니다. 이 패널스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에서 라이브러리를 누르시면 숨어 있던 라이브러리 패널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이브러리 패널에서 일단 가장 먼저 하실 작업은 라이브러리의 셋업 작업을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여기 라이브러리스라는 왼쪽에 있는 버튼이 보이시죠? 이 버튼을 누르시면 라이브러리 셋업을 할 수 있는 다이얼로그 박스가 나옵니다. 네, 이 다이얼로그 박스 메뉴에 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탭은 프로젝트 이 파일 내에 소속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목록이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는 회로도만 존재하고 라이브러리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라이브러리 목록이 없는 상태로 표시가 되고요. 인스톨드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이 알툼 디자이너 소프트웨어에 설정되어 있는 라이브러리가 목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라이브러리 목록을 보시면은 대부분 확장자가 intlib라는 인티그레이티드 라이브러리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제가 몇 가지 등록한 것 중에 풋프린트 라이브러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확장자가 PCB lib 또는 SCH lib 등과 같이 인티그레이티드 라이브러리가 아닌 원본 소스 형태의 라이브러리를 직접 등록해서 사용자가 불러서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라이브러리 파일 이름이 있고요. 위치, 라이브러리가 어느 디렉토리 경로에 있는지 그런 위치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티드라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이 라이브러리를 등록은 했지만 화면에 보이지 않게 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 활성 부분을 체크를 꺼서 액티베이티드 부분을 끄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티그레이티드라는 부분이 보이는데 이거는 라이브러리가 인티그레이티드 라이브러리인지 풋프린트 라이브러리인지 심볼 라이브러리인지 이런 종류를 표시하게 됩니다. 네, 탭 마지막은 이제 서치 패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를 검색하는 오른쪽에 보이는 이 서치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경로의 위치에서 검색을 할 것인지를 사용자가 미리 등록을 해놓고 서치 위치를 활성화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제가 지금 초보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전부 다 일치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Shift 키를 누르고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에 리무브 버튼을 누르면 라이브러리가 제거가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제거가 됐죠. 다시 추가를 하시려면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이때 install from 파일이 있고요. install from 서버가 있습니다. 인스톨 프롬 파일은 현재 로컬 디스크에서 라이브러리 파일을 서치해서 애드 시키는 그런 명령이고요. 인스톨 프롬 서버는 볼트 서버에서 라이브러리를 갖고 올 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볼트 서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인스톨 프롬 파일로 진행을 해 주셔야겠죠. 저도 인스톨 프롬 파일로 클릭을 했습니다. 유저 퍼블릭 다큐멘트 퍼블릭이라는 것은 공용 폴더를 말하는 거죠. 사용자 공용 폴더 문서 밑에 알튬 그리고 라이브러리의 그 라이브러리 파일에 목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 파일들이 메이커별로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맨 마지막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이쪽 오른쪽 밑에 보시면 현재 라이브러리 종류가 보입니다. 저는 인티그레이티드 라이브러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맨 밑에 미셀러니어스 커넥터와 미셀러니어스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보통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부품들은 이 두 개의 라이브러리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열기, 네, 그러면 이제 라이브러리가 등록이 됐고요. 이 외에 저희가 요번에 그 드로잉을 하실 킷프로그라는 회로도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제가 별도로 준비를 미리 해놨습니다. 라이브러리 install from file 선택하시고
위치는 제가 데스크탑에 넣어놨고요. 데스크탑에 example 여기에 보시면 라이브러리 파일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 동영상 강좌에 포함되어 있는 그 부분을 같이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가 됐죠. close. 네, 그러면 이제 라이브러리가 추가됐고요. 추가된 라이브러리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컴보 박스가 있는데요. 이 컴보 박스에 이렇게 등록된 라이브러리 목록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인티그레이티드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하면 라이브러리가 하나만 미리 등록되어 있는 하나만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풋프린트도 요 하단에 보이시죠? 이게 보이시는 게 심볼이고요. 이게 풋프린트입니다. 라이브러리 목록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라이브러리가 보이게 되고요. 풋프린트도 심볼도 보이고 풋프린트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이때 여기 보여지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모델들 풋프린트가 보여질 경우에는 풋프린트가 나오고요. 시뮬레이션 요거는 이제 회로드 시뮬레이션 스파이스 해석을 할 경우 그때 시뮬레이션 모델이라든지 서브 서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PCB 쪽 시뮬레이션을 또 진행할 수 있는데요. 신호 품질 검사, SI 해석을 할 경우에는 SI 라이브러리도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시그널 인티그레이티 라이브러리가 등록이 되어 있는 모델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목록이 이렇게 클릭을 하면 여러 가지로 변화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라이브러리를 리스트 박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목록을 보실 수가 있고요. 원하는 라이브러리를 찾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저항을 찾겠다. 저항은 이제 RES라는 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키보드에서 R자를 누르면 첫 번째 매칭 글자로 릴레이가 보이네요. E, 릴레이가 이렇게 나와 있죠. S까지 누르면 이때 이제 원하는 RES 브릿지가 나옵니다. 1, 숫자 1을 누르면 이렇게 저항의 모양이 부품으로 보이게 됩니다. 원하는 부품을 이렇게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에 보시면 이제 필터가 있습니다. 이 필터는 사용자가 원하는 이름을 직접 써줄 수가 있습니다. 다이오드라고 한번 타이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이오드라고 입력을 하면 다이오드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검색된 부품 목록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부품이 195개인데 그 중에 다이오드에 해당하는 부품은 대략 한 30개 정도가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다이오드.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부품을 찾아서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부품을 다 찾은 뒤에 실수로 이렇게 그냥 놔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음번에 내가 원하는 부품을 찾고자 할 때 부품이 안 보여서 없는 줄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사용을 다 하신 뒤에는 원래대로 별표를 놔두거나 또는 공백 상태로 놔두셔야 다음번에 부품을 쉽게 확인하고 서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부품이 없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search라는 명령을 눌러서 실제 라이브러리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네, search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라이브러리 서치가 나왔죠. 네, 여기에 보시면 이제 라이브러리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어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NE 555라는 발진 소자를 제가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위치가 나와 있는데요. 이건 라이브러리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nclude sub directory 하위 경로도 포함을 시키겠다. 이런 경우에는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옵션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Available Libraries와 Libraries on Path. Available Libraries로 하게 되면 여기 오른쪽 패널에 등록되어 있던 아까 제일 먼저 작업했던 등록된 3개의 라이브러리 내에서만 서치를 하게 되고요. Libraries on Path를 하게 되면 오른쪽에 지정되어 있는 이 경로 내에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Libraries on Path로 해놓고 서치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치 작업이 쭉 진행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검색이 다 끝났습니다. 검색돼서 찾은 결과를 보시면 7개의, 6개의 부품이 검색이 됐네요. 이 중에 원하는 부품을 선택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보시면 이제 라이브러리가 요거는 풋프린트가 한 3가지 타입으로 있네요. 네, 요 풋프린트의 차이점은 이 핀 피치 간격이 좀 넓은 것과 좁은 것 이런 형태로 3가지 타입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풋프린트 형태로 선택하고 부품을 드래그해서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드래그해서 배치하실 때는 이렇게 배치가 가능하고요. 드래그를 한 경우에는 부품이 한 번만 배치가 됩니다. 한 번만 배치가 되고, 드래그가 아닌 형태로 더블 클릭으로 배치를 하거나 또는 여기 플레이스 명령으로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스 명령으로 배치를 하거나 더블 클릭으로 배치를 하는 경우에는 부품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배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품이 딸려오죠. 딸려오면 이렇게 하나 배치하고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그래서 원하는 개수만큼 배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플레이스 명령 또는 더블 클릭으로 배치할 수 있고요. 아까 보셨던 명령 메시지가 하나 잠깐 떴었는데요. 그 메시지는 이렇게 뜨죠. 요거는 뭐냐면 현재 이 검색된 라이브러리의 위치가 바로 라이브러리 파일 st 아날로그 타이머 서킷이라는 라이브러리 파일에서 검색이 됐는데, 이 라이브러리 파일을 인스톨레이션 작업을 진행을 하겠느냐, 아까 그 셋업에서 저희가 라이브러리를 포함시켰던 그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장점은 자동으로 PCB 작업을 진행할 때 풋프린트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작업을 노를 하게 되면 사용자가 풋프린트를 작업을 PCB 작업을 진행하실 때 풋프린트 지정을 수동으로 해줘야 될 수도 있고 또는 해당 부품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yes를 눌러주는 게 좋겠죠. do not ask again을 누르게 되면 묻지 않고 자동으로 인스톨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저는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굳이 등록을 하는 것은 아니죠. 네, 이렇게 해서 부품을 제가 몇 가지 등록을 해봤는데요. 이런 부품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품을 쿼리 리절트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인티그레이티드 라이브러리에서 한번 이거 사이프레스 피삭칩을 한번 플레이스를 하겠습니다. 원하는 사이프레스 피삭칩 플레이스. 피삭 부품이 나타난 걸 보시죠. 나타난 부품을 더블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오른쪽에 프로퍼티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굳이 더블 클릭 안 하시고 원하는 부품을 선택하시고 프로퍼티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같은 행동인데 더블 클릭이 좀 더 빠른 액션이라서 저는 더블 클릭을 했습니다. 부품에 대한 속성이 쭉 보이십니다. 이렇게 쭉 보이시죠? 스크롤을 해보시면 속성이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 탭이 있고 핀스 탭이 보입니다. 제너럴 탭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바로 디자인 에이터죠. 설계 참조 번호, 레퍼런스 번호라고 하는데요. 이 설계 참조 번호를 지금 현재 아스트리크 형태로 되어 있는데 U 물음표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뭐 숫자로 직접 지정을 하셔도 되겠죠. U1. 모를 경우에는 물음표로 놔두셔도 됩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면 U1이라고 입력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눈 모양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저블 기능이 되겠죠. 보이게 하거나 보이지 않게 하거나.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커멘트 부분이 보이고요. 열쇠로 잠금 기능을 누르게 되면 위치가 고정이 됩니다. 움직이지 않게 고정이 되는 형태죠. 열쇠로 잠겨 있지 않으면 위치를 사용자가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셀렉션이 되죠. 이 상태에서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위치를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부품 선택, 프로퍼티.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부품의 위치, 로케이션, 좌표값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좌표값. 그 다음에 로테이션, 회전 각도가 나오죠. 회전 각도는 회로도에서는 딱 4가지 각도로만 배치할 수 있습니다. 0도, 90도, 180도, 270도. PCB에서는 1000분의 1도 단위로 미세하게 각도를 임의대로 줄 수가 있지만 회로도에서는 딱 정해진 4가지의 각도로만 회전을 할 수 있게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풋프린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등록되어 있는 풋프린트가 어떤 건지 풋프린트 하나가 나와 있죠. 여러 개일 경우 아까 555IC 같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목록이 전부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개 중에 원하는 것을 초이스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풋프린트의 모양이 보이죠. 모양이 지금 QFN 패키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3D 버튼이 보이는데 3D를 누르면 3차원으로 표시가 되고요. 다시 한번 누르면 2차원으로 표시가 됩니다. 3차원. 3차원으로 표시됐을 때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로테이션 각도, 뷰 시점을 회전해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모델들이 보입니다. 이 모델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스파이스 모델이라든지 또는 뭐 PCB 쪽 SI 모델이라든지 이런 기타 모델들이 여기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모드라는 부분이 보이시죠? 모드는 지금 노말인데 심볼 모양을 얼터네이트 타입으로 해서 다른 형태의 모양을 몇 가지를 더 등록해 놓고 초이스할 경우 그런 경우에는 모델이 여러 가지가 표시가 되고요. 네, 그렇게 되겠죠. 자, 맨 위에 보시면 다시 이제 그 탭이 보이는데요. 탭이 파라미터라는 탭이 있습니다. 파라미터라는 탭은 실제 매개 변수가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여기에 그런 매개 변수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사용자가 임의로 추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매개 변수 add 버튼 누르시고 value라든지 임의의 값을 넣으시면 되겠죠. 또는 뭐 메이커 제조사라든지 코스트 가격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여기다가 사용자가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품 자체 내의 매개 변수입니다. 이 매개 변수도 이전 광자에서처럼 여러 가지 파싱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고요. 수식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value라는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a라는 값이 2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다가 또 추가를 해서 c라는 값은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도 있겠죠. a 플러스 value 이런 식으로 값을 지정을 하면 c라는 값을 디스플레이 했을 때 실제로 그 값이 표시가 됩니다. 네, 이렇게 이퀄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2100이라고 표시가 되겠죠. 2100. 예, 이거는 문자 형태로 이제 더해진 거기 때문에 value 형태로 더해진 게 아니라 스트링이 그냥 결합이 된 형태죠. 이번에는 자주 사용되는 부품인 저항과 커패시터를 찾아서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패널을 눌러주시고요. 라이브러리 두 번째 줄에 있는 파일을 miscellaneous device로 선택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밑에 라이브러리 목록이 있는 부분에서 마우스를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RES 숫자 1을 눌러주시면 저항이 선택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만 배치하기 위해서 드래그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네, 다음 부품은 커피시터입니다. 커피시터는 앞 글자 세 글자로 CAP를 누르시면 해당 부품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커피시터 드래그. 네, 저희가 지금 배치해야 되는 부품이 저항하고 커피시터 그리고 다이오드, 스위치 이런 것들이 있네요. 라이브러리 다시 누르고요. 다이오드. 네, 다이오드 일반적인 타입이죠. 드래그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 스위치는 리스트를 한번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리스트를 한번 내려서 보겠습니다. SW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 것들은 이제 딥 스위치고요. PB, 푸시 버튼 스위치가 PB로 있네요. PB 버튼 스위치를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부품을 배치를 했는데요. 배치된 거를 이제 움직여 보면 이렇게 드래그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드래그.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겠죠. 이때 지금 왼쪽 하단에 보시면 그리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그리드는 디폴트 값이 원래 100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격자의 한 칸이 100입니다. 100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키보드 단축키 G를 눌러주시면 그리드가 50, 다시 한번 누르면 100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렇게 해서 그리드를 실제 이제 배선 가능한 위치로 옮겨놓고 작업하시는 게 좋고요. 잘못 배치를 하시면 그리드를 벗어나서 실제 와이어 배선이 좀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을 배치할 때는 필수적으로 그리드를 100으로 놓고 작업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100으로 아직 안 돼 있는데요. 모든 부품들이. 컨트롤 A 키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얼라인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얼라인 투 그리드를 눌러주시면 실제 부품들이 배선 가능한 격자 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부품을 놓고 와이어링 작업을 할 때 좀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배선 작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선 작업은 플레이스 메뉴에 와이어라는 명령을 이용하시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단축키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죠. 컨트롤 W 키를 누르셔도 되고요. 또는 플레이스 W,
P와 W라는 두 가지 키를 순서대로 눌러주시면 플레이스 와이어링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컨트롤 W 키를 누르셔도 되고요. 또는 메뉴를 선택하셔도 되고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핀 위치 근처로 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스냅 포인트가 만들어집니다. 스냅 포인트가 만들어지면 가서 클릭하시고 원하는 포인트에 클릭하시면 배선이 연결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중간 부분을 꺾어주고 싶으시면 꺾을 포인트에서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옮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모양을 좀 이제 변경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현재 니은자 모양으로 배선이 이 지점에서 지금 현재 커서 있는 지점까지 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스페이스바 키를 눌러주면 기역자 모양으로 다시 바뀝니다. 다시 한번 스페이스바 이렇게 해서 토글을 하실 수가 있고요. 라인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라인이 45도로 바뀌죠. 다시 한번 누르시면 애니 앵글, 각도 제한이 없는 상태로 바뀝니다. 또 한번 누르시면 점선 상태로 바뀌는데요. 이때는 오토 와이어링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포인트에서 다음 포인트를 클릭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그 패스를 구성해서 와이어링 작업을 해주는 기능이 오토 와이어링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계략적으로만 선택을 해서 배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죠. 오토 와이어링 기능. 다시 한번 원래 Shift 스페이스바 키를 누르면 원래대로 라인이 90도 각도 제한 모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배선 작업을 클릭해서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갈 수가 있고요. 중간에 뒤로 가고 싶으시면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줌으로써 후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후진하다가 앞으로 갔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종료를 하시게 되면 대기 상태로 바뀝니다. 여기에서부터 다시 또 이어서 다른 선을 드로잉해서 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들어진 선을 선택을 해보시면 셀렉션이 되는데요. 선을 더블 클릭해서 선에 대한 속성을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선의 굵기가 나와 있죠. 굵기를 가는 선부터 굵은 선까지 변경하실 수 있고요. 선의 기본적인 색상, 배선의 색상을 여기서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배선 작업을 할 때 플레이스 와이어링 명령이죠. 클릭하고 원하는 포인트까지 가다가 중간에 다른 선이 만나게 될 경우 자동적으로 이렇게 정션 포인트가 생성이 됩니다. 또는 정션 포인트를 외부에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라인 위에서 시작해서 선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정션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지만 클릭해서 그냥 지나치시는 경우에는 정션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정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형태로 배선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